반갑습니다. 리온 인베스트먼트입니다. 오늘도 베이도지 관련된 소식 먼저 하나 알려드리고, 특별한 소식이 많지 않기 때문에 오늘은 좀 더 비트코인 얘기 그리고 거시적인 얘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일단은 베도지 관련 소식은 AI로 해서 NFT 만들어 가지고 기존의 그런 홍보글 요거 딱 하나만 있었고 추가적인 내용은 없었다. 그래서 가격을 보면은 가격도 특별하게 뭐 드라마틱한 가격 움직임은 없고 횡보하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 뭔가 그 배도지 커뮤니티에서 지금 좀 시끄러운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는 있는데, 솔직한 심정으로 리플이 됐든 배도지가 됐든 개인적으로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미국이 긴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 유동성이 축소되고 있다는 거죠. 실질적으로 배도지가 낫냐 리플이 낫냐 이런 게 별로 의미가 없다, 솔직히 말해서. 왜냐면은 유동성이 줄어들면은 비트코인 가격 자체가 줄어들기 때문에 그걸로 이제 왈가불가 뭐 코인 종류로 왈가불가 할 게 별로 없다는 거죠. 그러면은 코인을 투자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 비트코인이라는 게 과연 어떤 자산인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를 규정하는 게 중요하다. 기존에는 비트코인 자체가 그냥 위험자산이라는 얘기를 했었지만은 올해부터는 그 자산의 성격이 좀 다른 부분이 있었습니다. 차트를 보면 설명드리면은 올해 3월달이 굉장히 좀 중요한 움직임이 있었는데, 이때가 바로 미국의 은행이 파산하는 사태가 발생이 됐던 주였습니다. 물론 이렇게 FTX 사태가 작년 11월달에 터지고 나서 그 뒤에 2달 정도 횡보하고 누가 여기서 이제 현물 매집을 하면서 가격 반등이 나왔다. 근데 이때는 굉장히 유동성이 축소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누군가 한번 끌으면은 적은 돈으로도 큰 가격 움직임을 만들 수가 있었던 시기였죠. 어쨌든 은행 위기가 터지면서 가격이 밑으로 떨어졌는데 중요한 건 여기서 이렇게 반등이 나왔다라는 겁니다. 은행 사태가 터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나스닥은 나락을 가고 있을 때 비트코인은 반등하면서 이런 모습이 나오긴 했었는데, 과거에는 단순하게 비트코인이 그냥 위험자산이다 라는 얘기가 있었지만은 은행 사태가 터졌을 때나 위기 상황이 발생이 됐을 때 이 비트코인이 쓸모없이 그냥 그런 자산이 아니라 어딘가에는 쓸모가 있는 자산이구나 라는 게 인정을 받은 거죠. 그래서 우크라이나 사태라든지 어떤 전쟁이라든지 하이퍼 인플레이션을 겪고 있는 아르헨티나나 터키, 그런 나라에서는 비트코인이 오히려 현금보다도 법정화폐보다도 가치 있는 자산이 되었다. 그래서 지금 비트코인이라는 자산 자체가 뭔가 위험 자산인지 안전 자산인지 정확하게 딱 따질 수 있는, 규명할 수 있는 그런 자산이 아니다, 아직은. 그래서 그거를 그 자산의 성격이 확정되기까지 과도기에 있는 자산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기에서는 연준이 계속 돈을 빨아들이면서 달러 유동성이 계속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그러면은 비트코인이 어떤 역할을 해줄 것인가,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발생되는 이러한 상황에서 과연 비트코인이 여기서 반등을 해가지고 금과 같이 1970년대에 금이 곽강을 인플레이션이 발생됐을 때 곽강받았듯이 비트코인이 그런 역할을 하게 될 것인지, 아니면은 단순하게 나스닥과 같이 위험자산으로서 글로벌 유동성이 줄어들었을 때 가격도 같이 그냥 하락하게 되는 자산인지를 끊임없이 우리들이 모니터링하고 확인하고 그런 것들을 연구해야 되는 시간이 돼야 된다, 지금은. 그러면은 계속 글로벌 유동성이나 제가 그런 것들 얘기하는 이유가, 지금 이건 비트코인 주봉입니다. 주봉이고 이 녹색 선은 연준의 대차 대조표를 이렇게 표현한 건데, 이 대차 대조표가 늘어난다는 거는 돈을 찍어가지고 시중에 풀었다는 거죠. 그러면은 달러의 유동성이 그만큼 높아지게 되면은 그 돈이 돌고 돌아서 부동산이 됐든 아니면 주식시장이 됐든 코인 시장이 됐든 그쪽으로 이제 돌고 돌아서 들어간다는 거죠, 돈이. 그래서 유동성이 이렇게 확대되는 기간에서는 비트코인의 가격도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근데 안 그런 적도 있었습니다. 그때가 15년도였는데 이때는 유동성이 추가로 확대되지는 않았지만은 비트코인의 수급적 요인 때문에 이렇게 상승할 수가 있었다. 다만 중요한 거, 여기서 우리들이 확인해야 되는 거는 유동성이 축소되는 기간들을 확인해 보면, 자, 이때는 축소되는 기간에서는 비트코인의 가격이 올라가지를 못했다라는 거죠. 지금도 이 녹색의 선이 이렇게 지금 하락 추세로 만들어지고 있고, 다만 3월 달에 은행이 파산됐을 때 연준의 BTFP 프로그램을 통해서, 연준 프로그램을 통해서 유동성을 확대 공급해주니까 그때 이렇게 반등세가 나왔던 거지, 이게 계속 이렇게 줄어들기 시작하면은 비트코인도 가격이 상승할 수 있는 요인이 될 수가 없다라는 거죠. 반대로 인플레이션 상황이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막 미국의
물가가 올라가기 시작한다고 하면은 그때는 달러 가치가 떨어지고 금이나 아니면은 비트코인이 선택될 수 있는 상황이 생길 수는 있다. 그렇지만은 그런 어떤 그 매크로 상황에서의 그 급변하는 그런 사태가 없다라면은 그런 상황이 오기도 힘든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어쨌든지 간에 그 연준 유동성이 줄어들기 시작하면은 비트코인의 가격이 바로 상승하기는 어렵다라는 게 과거의 패턴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현재 위치가 우리가 어디인가를 좀 가늠해 봐야 되는데, 카톡방에서 어떤 분이 이제 시가총액이랑 실현 시가총액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고, 마침 그거를 보면서 우리들의 그 비트코인 상황이라는 게 과연 어느 위치에 있는가를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코인마켓캡인데 지금 코인의 순위가 여기 있죠. 자, 이 코인의 순위를 매기는 기준이 뭐냐면은 시가총액입니다. 그래서 시가총액은 뭐냐면은 여기 보면은 현재 가격 곱하기 서큘레이팅 공급, 한마디로 순환 공급량인데 말이 어렵지만은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발행된 코인의 수 곱하기 가격을 하게 되면은 코인의 크기를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발행된 코인 대비해서 가격이 높아지면은 그만큼 시가총액이 높아진다라는 것을 우리들이 알 수가 있다. 이 시가총액을 통해서 코인의 사이즈를 우리들이 가늠해 보고 1등부터 뭐 순위를 매기면서 비교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비트코인, 이 코인 시장에는 비트코인의 가치를 판단할 때 시가총액으로도 판단할 수 있지만 실현 시가총액이라는 게 또 별도로 있습니다. 그거를 설명드리면은, 자, 여기 비트코인의 시가총액 검정색 선이 있고 그 다음에 주황색 선이 있습니다. 이 검정색 선은 무엇을 의미하느냐면은 비트코인의 시가총액이니까 가격이 상승하거나 하락하게 되면은 비트코인 가격이랑 거의 유사하게 움직인다. 자, 지금 여기 비트코인의 가격의 우측 스케일에 있지만은 이 스케일을 읽을 때는 이 좌측에 있는 스케일로 읽어주셔야 됩니다. 가격과는 다른 수치를 보이고 있죠. 이거는 달러 단위로 이렇게 표시를 한 겁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의 지금 현재 시가총액이 5,418억 달러, 하나로 따지면은 약 600조 정도 되는 시총을 가지고 있다라고 우리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실현 시가총액이 이렇게 선이 있는데 두 개의 선이 시가총액이긴 하지만 다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죠. 이 두 개를 비교를 해보면은 비트코인의 가치가 현재 고평가인지 저평가인지를 우리들이 알 수가 있다. 그거에 대한 기준이 됐던 거는 과거의 패턴이 그랬다는 거죠. 비트코인의 반감기가 4년마다 있는데 그 반감기 사이클에 맞춰가지고 이 시가총액의 선이 실현 시가총액의 아래로 내려갔을 때는 저평가라고 볼 수 있고, 반면에 이 실현 시가총액 대비해서 시가총액의 그 높이가 굉장히 높게 돼 있으면은 고평가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들이 이 비교를 할 때는 고평가일 때를 따지는 것보다는 저평가일 때가 언제인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쓰는 게 이 두 개를 비교를 한다. 그러면은 실현 시가총액이라는 게 뭐냐? 우리가 아까 전에 시가총액을 계산을 할 때는 순환되는 비트코인의, 한마디로 현재 채굴된 비트코인의 양에다가 가격을 곱하죠. 그렇지만은 그렇게 했을 때는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면은 비트코인이 채굴돼서 분실된 것도 엄청나게 많고, 그 다음에 한 번도 거래되지 않은 비트코인이 엄청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까지도 비트코인의 시가총액에 포함시켜버리면 이 가치가 정확하게 실질적인 가치인지를 알아보기가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분실되거나 한 번도 거래된 적이 없는 비트코인은 제외시켜버리고 개수를 빼버리고 거래되거나 결제되거나 이동된 비트코인만 따로 모아가지고 시가총액을 만든 게 이 주황색 선인 실현 시가총액이다. 비트코인의 거래가 굉장히 활발하게 발생했던, 그리고 가격이 상승했을 때 매도를 했던 그런 상황이 생겨버리니까 이 실현 시가총액이 이렇게 올라가는 경향이 있고, 반면에 가격이 떨어졌을 때 매도하는 거래가 그만큼 적었다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내려가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어쨌든지 간에 그러면은 이 시가총액이랑 실현 시가총액을 비교를 해가지고 우리들이 저평가인지 고평가인지 확인을 할 수 있는데, 현재의 위치가 실현 시가총액 대비해서 비트코인의 가격이 그렇게 높지는 않은 상황이다. 고로 지금의 상황이 고평가의 영역이라고 볼 수는 없고, 전체 사이클로 봤을 때는 상승 잠재력이 있는 회복 단계에 있다, 회복 국면에 있다라고 우리들이 어느 정도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뭐 어쨌든지 간에 그렇게 비교해서 우리들의 위치를 알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배도지가 됐든 리플이 됐든 어쨌든지 간에 글로벌 유동성이 첫 번째로 발생이 돼야 되고, 그 유동성으로 말미암아서 비트코인 시장으로 그 유동성이 유입이 되어야지만 상승을 할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았습니다. 그래서 또 궁금하신 점
댓글로 달아주시면은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리온에서 무료 카톡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종시황 뉴스 이벤트 내용 알려드리고 있으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감사합니다.